창구 사림동에 상가가 왔어요. 상가가 나오는데 23에 10 2430. 그래서 이 상가가 이청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니까 뒤에 건 또 후순위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층은 또 후순위고 2층은 선순위 임차인이고 상가 임차인 중에 둘이가 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2023에 10 2430 23에 10 243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구, 저 경남 창원대학교 앞에 그쪽입니다. 자, 전용이 42평, 상가다 말이죠. 우영프라자의 상가가 3차입니다. 3차. 그 여기에 이제 이게 뭐 식당 같아요. 식당 같은데 상가인데, 자, 주로 저는 이랍니다. 임차인이 있으면은 3천에 월세가 130이다 이러면 한산보증은 얼마입니까? 한산보증. 자,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을. 그러면 1억 3천이죠. 1억 3천에 3천 다음은 1억 6천. 16,000만원은 1억 6천 이 말입니다. 1억 6천. 자, 그럼 한산보증금을 요걸 이제 많이 쓰이죠. 상가에서는. 요거 곱하기, 저는 그만 간단하게 2를 하면은 일반 시세를 봅니다. 시세. 자, 그러면은 2를 곱하면 얼마죠? 3억이죠. 3억이죠. 그러면 요번에 2억 1,800이니까 좀 팔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은행에서 변씨가 소유자일 때, 사고 건저당을 했어요. 사고 남창원 농협에서 건저당을 했다가, 이게, 경매를 넣습니다. 농협에서. 자, 이런 상태죠. 그러면 소유권이 2020년 9월 28일 이전하면서 샀다. 남창원 농협에서. 그럼 2020년 9월 28일인데 임차인은 선순위다 후순위다. 5개월 빠르죠? 자, 그럼 임차인은 이 3천에 131은 이제 이 구성이 돼가 있을 때 요거를 인식을 하고, 그러면 소유자가 변씨가 아니고 얘로 황이다. 황인데 팔 때 3천을 안고 샀다면 변씨가 안고 은행도 대출 나갈 때는 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위입니까? 후순위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찾자. 선순위 임차인이가 후순위 임차인이죠. 이는 9월달이고 4월달이고 선순위 맞죠? 근데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은 안 해줄 거라고. 아니, 소액보증금을 주는데 기타 3천만씩 이런 건 안 준다고요. 우선 변제권은 안 됩니다. 왜 했나 하면은 이 설정이 지금 누가 빠릅니까? 이게 설정이 요 놈하고 요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배당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이거 안 해주겠죠? 없으니까. 그럼 뭐 3천만 원은 여러분이 이제 인수다 이 정도 생각을 해내야 돼. 아, 저기 확정일자 없어가지고 인수가 되겠구나 느끼고, 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경매 들어갖고 월세를 10달러 줬다 하면 1,300만 원은 뺄 수는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정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안 냈더라. 관리비 한 달에 50만 원인데 안 냈더라. 이러면은 이것도 500만 원을 빼고 월세도 안 냈다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0달러 되고 1,000만 원. 1,300이니까 1,300하고 관리비 500만 원. 1,800 빼고 내가 1,200 주고 나가라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선순위 상가 임차인일 때는 월세하고 관리비를 안 냈으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제를 할 수 있다. 선순위 상가 전세 보증금에서 우리 판례에 보면은 그렇게 하시죠. 자, 그건 이해가시죠? 자, 그럼 낙찰자다. 낙찰자, 내 낙찰 받았어. 받았는데 이 원장님이 3천에 135는 이게 한 5달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인수가 될 거다. 대항력이 있는 거고 전액 매수인 인수가 될 거다. 자, 우리 옥션은 예상 배당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이 맞는가? 자, 요 가지고 지금 남창원 농협에서 가져가고, 지금 임차인은 못 가져가고 임차인은 못 가고 배당금이 제로죠. 근데 인수가 생겨버렸죠. 자, 요까지는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월세를 안 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 관리사무소 한 개에 관리비가 또 500만 원 뭐 밀리더라 하면 3천에서 500일 것이다. 이건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선순위 임차인은요 2020년 4월 달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 줄여고 상임법에 의하면은 10년 전에는 5년인데 이게 5년 플러스 5년간을 영업할 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자, 상인은 5년간 됩니까?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할 수 있죠? 설정 같은 게 없고 별 문제 없어. 10년을 보통 5년 플러스 5년 이게 연장이 되었어요. 10년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 수 있고, 자, 우리 상가법에 보면은 주택이나 상가나 우리 계약서 쓸 때 몇 프로 정도 올릴 수 있죠? 몇 프로? 자, 130인데 낙찰 받아갖고, 야, 니 월세 200만 내 할 수 있느냐? 이 선순위는 안 됩니다. 후순위는 상관없어요. 200만 원 나 받아야겠다. 그럼 받는 거예요. 안 되면 지금 나가면 어떻게 끝나는 거.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순위 입장에서는 나 10년간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020년이니까 2030년까지 할 수 있다. 4월 13일까지. 그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올리더라 할 때 130인데 집주인이 200만 원 올리더라.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3천만 원에 5%, 135%, 막 그 정도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한 낙찰자가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5% 정도 뭐 올리는 걸 해서 그러면 좋다. 2년간 더 쓰겠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빠져나간대요. 빠져나갈 때 또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있을까 없을까? 권리금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사람은 그냥 일반 중개업소에서 샀다를 보면 돼요. 간단하게. 알겠죠? 샀다 보면 되고, 여기 미스터 변은 빠져나왔고, 면책적 탈퇴에서 빠져나가고, 낙찰자가 승계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의, 낙찰자가 승계인이 돼서 이제,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임차인은요, 자기가 10년간 쓸 수 있고 5% 정도 올리다가 인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쓰다가 한 2년 지났어. 2년 지나 지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안 그러면은 딴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3자가 그 권리금 한 4천만 원 줄 테니까 넘기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집주인이 나 니한테는 못 하겠다. 이럴 수 있느냐? 그 좀 어렵다. 아시겠어요? 우리 권리금은 방해하면 안 돼요. 집주인이 전에는 아줌마가 예쁜데 요번에 새로 신임차인은 얼굴이 못생겼더라.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기고 예쁘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권리금에 방해하면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소유자가 방해하면 안 되고 알았습니다. 그거 한 10년까지 뭐 이렇게 새로 주인이 바뀌겠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받고 지금 이게 지는 빠져나오고 지는 4천만 원 받아 챙기고 빠져나오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다 하면은 다 여러분 새로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방해한다. 중개업사도 마찬가지. 김연아차 받아도 마찬가지. 선순위는 온갖 예우를 다 해줘야 돼. 됐죠? 만약 후순위다. 여러분 빨리 받겠다. 보증금이 뭐 3억이고 뭐 짜고 뭐 빨리 받겠다. 은행보다 늦더라. 이거는 여러분이 왕이라. 낙찰자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금 수락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뭐 인도명이 다니는데 무슨 권리금 이야기는 후순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가라 할 수도 있고, 130이 아니고 230 내나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선순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안 나와요. 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규정은 여기 이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 인수 3천만 원은 이해가실 거고, 자,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공인중개사가 어린이 집을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한테 넘기면서 권리금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번 시끄럽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작업하면 된다 안 된다? 실무하고 있죠. 창원 상가에 보면은 상가에 보면은 우리 창원 성산구 상남도 뭐 공인중개사가 한 80명 그런 것 같다. 내 느낌에는. 그게 돈을 벌 수 있다 못 본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진짜 막, 열심히 해야 버는데, 공인중개사가 상가를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을 보통 하고 있어요. 실문을 보니까. 무슨 말이죠? 보통 이제 뭐 매매하겠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임차인이 나가고 세임차인 넣고 하면서 권리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가는 사람이 나 권리금 5천만 원 받아야 돼요. 노래방에서 권리금 못 받죠. 시험에 있어도 잘 안 나가니까 못 받는데 이제 상권이 좋고 이런 데 권리금 받겠죠. 자, 권리금 작업을 해가지고 이 한번 시비가 붙었어요. 행정사하고. 그래가지고 행정사가 그걸 알고 여러 가지 고발해 뺐어요. 그래갖고 시비가 걸렸는데 이게 행정사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졌어요. 이게 행정사법. 그럼 행정사법이 뭐냐? 권리금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자, 요거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행정사법에 보니까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래갖고요. 그 다음에 3조 보니까 행정사법 3조에 보니까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이렇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업을 하지 못한다. 뭐냐 하면은 그러면 업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에 처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 보면은 이제 쭉 해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시행령에 보면은 행정사법 업무의 내용과 법이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거래 뭐 각종 계약하고 청구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행정심판 청구나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제 인허가권을 뭐 교육부에서 받아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행정사가 해야 된다. 행정사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다. 그래갖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패소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급하신 분들은 나한테 연락하면은 올 판결문 10장을 내가 능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을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은 뭐 법원에 어디 가서 출력하면 되는데 시험을 그리잖아. 나는 막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L박스 갔어. L박스가 공짜냐? 매달 29,000원 줘요. 주니까 이런 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지방법 성남지원의 행정사법 위반해가지고 옛날에 나온 게 있는데, 자, 뒤에 넘어왔습니다. 키워드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어린이집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이 분명한데 이런 경우는 행정사법 위반에 문제가 생길 것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토교통부도 상가 권리금 계약 알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일어나세요. 국토교통부도 상가 권리금 계약 알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행정사법에서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 여부는 소관 부처인 행자부에 문의를 해보시라. 이렇게 하는 걸 다 보니까 하여튼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하여튼 공인중개사 졌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공인중개사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입니까? 뭐 공인중개사가 뭐 권리금 작업도 지금 해왔는데 뭐 원장님은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법은 다릅니다. 알죠?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가면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이 등기부 최선순위 설정입니다. 늦은 임차인이라 하면은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에게 권리금 보고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선순위면은 여러분이 예우를 해야 돼요. 우리 상가보호법이에요. 10조에서 한 보면은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막 일조가 있습니다. 권리금 뭐냐? 권리금이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등등등 이래가지고 대가를 권리금 계약이라거든. 신규 임대자가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데 이제 권리금이 상가에서는 이제 있는데, 그럼 이거를 권리금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게 이제 관공서하고 관련된 이것들은 전부 다 행정사가 해야 된다.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행정사가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봅니다. 305는요. 305는 물건번호가 2번인데 요거는 후순입니다. 후순위. 9월달에 설정이 되고 10월달에 1억에 185만 원 들었어. 1억에 185만 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지되냐? 후순위는 우지되냐? 후순위. 자, 물건번호 3입니다. 3. 3에는 일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 그거 같더라고요. 이게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헬스장. 헬스장인데 요거는 이제 사업자 1억에 185만원 2억 8,500인데 은행보다 빠르다 늦다 이게 은행보다 은행 설정보다 늦다 빠르다 한 달 늦죠? 자, 늦은 사람은 그러면은 권리금 이야기도 못하고 자기가 나가면 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무비당 되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의 인도명령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도명령. 그러면 이제 법원에 안 나갑니다. 애미입니다. 그럼 인도명 신청하면은 판사님이 인도명 결정 내라 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이 아니고 쉽게 내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선순위는 예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데 가서 두고 차고 이러면 안 됩니다. 후순위는 조금 폼을 잡아야 되겠는데 선순위한테는 아이고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거 기간이 지금 10년 안 됐으면 10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5%밖에 안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권리금 작업을 해도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나가시라 하면은 고려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해야 되지. 무슨 소리하노? 내 낙차 받는 나라 이리 하기는 어렵다. 이해하죠? 자, 넘어갑니다.